안녕하세요. 네, 스포츠인문학TV의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촬영 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서 이제 우리 이제 9월부터 약간 좀 개편을 하자는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새롭게 좀 개편이 돼서 우리 스포츠인문학TV에서는 이제 한 주간의 뉴스,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로 이슈가 되었던 그런 뉴스들에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논평을 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 촬영팀에서 좀 회의를 통해서 한 주간에 우리 스포츠 팬들이 궁금해하시고 좋아하셨거나 또는 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서 우리 스포츠 인문학을 좋아하시는 많은 우리 구독자, 팬들과 함께 이러한 스포츠 뉴스 또는 지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여러분들 스포츠가 중계. 멋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가 중계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가짜도 이렇게 한자로 이런 뭐 이야기가 나와서 멋있게 장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포츠 인문학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시청 바라고요. 우리 한 주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씩 이러한 어떤 스포츠 뉴스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인문학 TV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은 거의 많이 또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즐겁게 또 보고 계시고 또 요즘 들어가지고 또 이런 그럼 최신의 뉴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저지만 나중에 우리 그 영상 말미에 있는 우리 참여하는 우리 스포츠 인문학 그 촬영팀 많이 또 고생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포츠가 중계의 첫 번째 이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는 김민재 선수의 그 이제 이적이죠.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의 그 명문 구단 라치오에 이제 그 이적료 1,450만 유로, 한화로는 약 그 22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거기에 이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탈리아 매체에 이제 보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진짜 고무적인 일인데요. 이탈리아 매체인데 이제 라라치오 시아모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탈리아의 그 언론이 그 라치오 구단이 김민재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징 구단과 이제 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적료에 조금 이제 다가갔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김민재 선수가 여러 이제 유럽의 명문 구단으로 이적을 하는데 제한점이 뭐였죠? 그래서 이적료였습니다. 사실 이적료. 이 이적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요 이적료가 이제 지금 뭐 1,450만 유로 정도가 되니까 베이징 구단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맞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 베이징의 그 구단은 김민재의 몸값으로 원래 한 뭐 1,500만 유로, 하나로 뭐 220억 원 정도 뭐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50만 유로는 거의 동일하죠. 여기 정도까지 이제 협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돈 차이는 조금 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베이징이 놔줄만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 티탄 스포츠도 이 라치오 구단이 베이징 구단에 요구하는 금액이 아주 많이 들어왔다.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협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라치오나 또 베이징 구단이나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 요 세 중요한 축이 아마 막판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큽니다. 사실 비단 라치오가 아니더라도 유럽 명문 구단에서 뛸 만한 그런 충분한 실력이 있는 선수가 또 김민재 선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최고의 수비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이제 아마 유럽을 가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라치오로 가서 더 또 이제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더 좋은 리그, 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이런 데로 또 뛰어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재 선수는 이번 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 라치오 이전에 뭐 여러분들 언론 보도 많이 보셨지만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라든지 PSV, 에인트호벤 이런 데서 이제 러브콜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제 토트넘도 꾸준히 이제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고, PSV는 뭐 언제 나중에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여기는요 이적료를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구단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PSV는 선수를 잘 육성해서 다른 유럽의 큰 그 리그 라리가라든지 또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이제 선수를 어떻게 보면 이제 되파는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구단 운영을 하고 있죠. 영국 그 언론 매체이죠. 풋볼 런던에 따르면 토트넘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갖고 있다고 하여. 그런데 이제 영국 매체들이 보는 관점은요. 김민재 선수도 중요하지만 이 토트넘에서 중요한 것은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공격수의 어떤 부상이라든 이런 문제가 좀 토트넘에 만성적 문제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격수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어떠한 언론 보도가 영국에서부터 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저도 뭐 토트넘의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근데 막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풋볼 런던에 따르면은 무리뉴 감독이 알더베이럴트라든지 다이어, 산체스를 이제 데리고서 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하고 좀 수비 라인을 좀 맞춰보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이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저렴한 이적료의 센터백을 좀 추가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무리뉴 감독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경기 지금 진행되는 얼마 전에 개막했죠. 지금 이제 EPL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데 저는 급박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근무하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또 자랑 김민재 선수가 좋은 리그에 가서, 특히 이제 라치오와 같은 명문 구단에 가서 아주 뛰어난 성적을 내고 유럽에서도 연세인으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뛰어난 특급 수비수로서의 최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아주 기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뉴스는 그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고도 뭐 여자 골프 얘기입니다. 올해 이제 LPG 투어에서 첫 메이저 대회가 열렸죠. AIG 여자 오픈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 브리티시 여자 오픈이니까 사실 제일 큰 대회죠. 이 대회에서 이제 우승자가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의 소피아 포포프 선수였고요. 27살이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오늘 준비한 뉴스 핵심은 이 선수가 다른 그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포포프는 그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국 스코틀랜드 로얄 트룬 골프 클럽에서 이제 열린 AIG 여자 오픈에서 이제 최종 합계가 7언더파 총 277타로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단독 2위가 이제 태국 선수 자스민 수안나프라 선수였는데, 이 선수를 2타 차로 이제 따돌리고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깜짝 우승이죠. 저는 이런 깜짝 우승이 골프라는 종목에서 자주 나오는 게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골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진짜 유명한 선수도 몇 년을 갑자기 이렇게 쉬다가 나와가지고 우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뭐 우리 또 다른 그 이제 유튜브 채널 보다가, 우리 또 굉장히 저도 뭐 좋아하는 그 이제 코치시고 또 선수는 임진환 프로님 나오셔서 SBS 최강전에서 우승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4년을 운동을 안 하시고 적고 있다가 후배들이 그냥 뭐 선배님 나오십시오 해서 쳤는데 우승하신 거예요. 4년간 하셨어요. 이 골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재밌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멋진 그러한 그 역전승이라기보다는 이 무명의 반란이라고 하죠. 이 무명의 반란을 일으킨 선수가 바로 이 포포프 선수, 소피아 포포프. 이름도 아주 멋있습니다. 소피아 포포프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메이저 우승하고도 다음 이제 주요 경기를 못 뛰는 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 뉴스로 잡은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LPGA 선수라면 메이저 우승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시드권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제 포포프는 이제 보장이 1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조금 뭐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던 거의 핵심은 바로 LPGA 정규 회원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메이저 대회 그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선수권 대회 나가는 데서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또 다른 맥락으로 보면 포포프 선수가 세계 랭킹 304위. 그러니까 엄청나게 뒤에 있는 선수라는 거죠. LPGA 투어 또 회원, 비회원에다가 무명 선수. 이러다가 무명의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또 협회 입장에서 아마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정규적으로 시합이 운영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진짜 AIG 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다라는 것, 과거 이 브리티시 여자 오픈은 뭐 최고의 대회입니다. 최고의 대회고, 뭐 남자도 그렇죠. 브리티시 오픈 최고, 뭐 디오픈이라고 하죠. 최고의 대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승했으면 그만큼 우승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뉴스거리를 좀 잡았고요. 포포프 선수가 누군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2017년, 18년에도 QT에 도전했는데요. LPGA 정회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건부 출전권을 얻었는데 이제 2019년 시즌에 이마저도 이제 다 잃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퀄리파잉에 이제 시리즈에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고, 뭐 이렇게 막 좀 많은 부침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포포프가 그러니까 2부 투어도 이제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미니 투어인 객터스 투어에서 이제 한 3차례 정도 우승하고, 뭐 이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서는 LPGA 투어가 이제 재개돼서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에 자기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 친구인 안네 판다메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안네 판다메 캐디백을 메고 캐디로도 출전했을 정도로 골프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좀 성적을 못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조금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빈자리에 이 포포프 선수가 이제 참가하게 됐고, 포포프는 이제 또 이제 열심히 또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그 AIG 여자 오픈 출전 기회가 주어졌고, 여기서 탁 우승컵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포포프가 이제 LPGA 투어 카드를 이제 획득했고요. 상금도 70만 2,129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에 달해서 상금 순위에서도 기존의 1위인 뭐 데니얼 강이나 박인비 선수보다도 앞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포포프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무명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감동을 주는 것은 그런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이 소피아 포포프 선수는 자기가 그 LPGA 그 시드권도 획득하지 못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친구의 캐디백을 메고 돌아다녔지만 자기가 골프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멋진 선수이고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포포프 선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 LPGA에서의 이러한, 물론 LPGA 사정은 알겠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선수가 결국은 그런 그 메이저 대회 우승자로서의 그러한 그 위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준비한 뉴스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투수죠. 유현진 선수 이야기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사실 3승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저도 보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유현진 선수 선발로 나왔을 때 우리 MBC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유현진 선수가 시즌 4승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안타 8개를 내줬죠, 이 시합에서. 근데 삼진 군대 7개를 잡고, 매 경기 지금 5개 이상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엄청난 구위를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즌상으로는 5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유현진 선수는 특히 그 매치전에 강하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제일 선발인 유현진이 9월 14일이죠. 한국 시간 9월 14일 그 뉴욕주의 버팔로 살렌 필드에서 열린 매치전에서 이제 선발 등판했는데, 이때 이렇게 경기를 보니까 유현진이 아주 제구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구로 고비 때마다, 특히 이번 시즌 변화구가 고비 때마다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 제구력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좋은 어떤 실력을 좀 보여줬고요. 이래서 결국 이제 시즌 4승 1패 홈 경기에서 이제 첫 승리를 이제 거두게 이제 되는데, 네, 유현진 선수는 그 6이닝 동안 8안타를 내주고 실점 이제 1개로 잘 막았고요. 그 매치전에서는 공을 총 92개를 던졌죠. 그래서 6이닝을 이제 채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진 7개. 근데 이제 전 중요한 게 4사구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경기에서 전 핵심은 제구력이 좋았고, 4사구를 허용하지 않은 그 유현진 선수의 그 피칭이 아주 좋았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유현진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토론토는 7대3으로 승리를 했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이제 2위를 지금 토론토가 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 대한 진출 희망을 좀 키우게 되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유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아주 뛰어난 피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유현진 선수는 시즌 그 10번째의 등판이었죠. 거기서 이제 5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좀 달성하면서 평균 자책점도 3.19에서 3.00으로 좀 낮췄습니다. 더 낮춰야 될 것 같죠. 좀 더 작년 우리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낮췄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유현진 선수가 이제 그 홈 경기 첫 승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챙기게 되어서, 유현진 선수가 이제 올해 토론토가 임시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이 살렌필드 이 구장에서 4번째 그 경기, 결국 그 워싱턴 내셔널스 파크에서 문서상으로 홈 경기를 이제 치른 경기까지 포함해서는 5번째 홈 경기에 출전해서 첫 번째 홈 경기 선발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날 시합을 좀 분석해 볼까요? 유현진 선수는 이제 1회에서 4회까지 좀 매번 안타는 허용했습니다. 직구의 어떤 최고 구속도 147 정도의 조금 이제 평범하거나 이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이제 피칭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유현진 선수는 역시 좋은 게 절묘한 제구와 다양한 변화구죠. 이 두 개가 굉장히 이번 시합에서 효과적으로 상대편을 공략할 수 있었고, 요게 아마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야구는 이렇게 보거든요. 투수전이다.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수전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선발 투수가 나왔을 때 그 야수들이, 그다음 타자들이, 야수들이 잘해야 되고요. 타자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득점을 내줘야 돼요. 제일 선발이 나왔을 때 득점을 빡빡 안 내주면 이 팀 분위기가 분명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론토가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유현진 선수 나왔을 때 사실 6회까지 굉장히 잘 던졌는데 구원의 문제라든지, 또는 투수는 잘했지만 이 타자들의 어떤 득점 결정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 토론토는 제가 판단하기에 좀 젊은 선수들이 많고, 앞으로는 굉장히 발전이 많습니다. 주니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이 많은 팀이긴 합니다. 이번 이제 경기까지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본다면은 유현진 선수가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포스트 시즌 나가면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진단을 우리 스포츠 문학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고요. 경기를 다시 좀 돌아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6회까지 좀 리드를 좀 지켰고, 그 다음에 토론토 타선이 폭발한 게 이제 6회 말이었어요. 5점이 한 번에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제 6회 말 4타자 연속 볼넷을 얻어서 이제 볼넷을 해서 1득점을 했고, 그러니까 산티아고 에스피날이 이제 싹쓸이 2루타를 쳤죠. 그래서 3점을 추가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타점을 내게 됐죠. 그러니까 유현진이 제일 선발로서 역할을 하고, 또 이제 토론토에 있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득점을 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이게 구도가 맞았기 때문에 토론토가 이제 포스트 시즌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유현진 선수가 있는 토론토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강력하게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4승을 했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 또 5승, 6승 계속적으로 이제 승수를 좀 쌓아가면서 유현진 선수가 이제 포스트 시즌 나갔을 때도 역시 뛰어난 제구력과 체인지업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유현진 선수의 그 올해 구질이 좋은 것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공인 것 같아요. 예,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공이 상당히 날카롭고, 그거에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리그의 많은 이제 타자들이 방맹이를 좀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또 오히려 강타자들한테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강타자한테. 그렇게 어떤 이렇게 바깥으로 절묘하게 흐르는 스트라이크에 강타자들이 지금 이제 배트를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더 좋은 효과가 포스트 시즌으로 진출하게 되면 나을 것이다. 네, 그때 우리 또 이제 유현진 선수 포스트 시즌 진출하게 되면 여러분 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현진 선수가 4승 거뒀다는 아주 즐거운 우리 뉴스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우리 스포츠가 중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어떤 포맷으로 정리했는데요. 예,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도 계속적으로 아마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스포츠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이슈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제가 또 이제 논평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서 스포츠 인문학을 사랑하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의 스포츠에 대한 갈증을 풀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채널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